이제 문제 행동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발생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는 거는 안 일어나는 게 항상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선행사건 기반 중재라고 하죠. 근데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훈육을 해야 된다? 이건 사실 접근이 지금 틀렸어요, 어머니. 자, 왜 접근이 틀렸을까요? 훈육은 뭐죠? 훈육을 왜 하죠,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뭐죠? 벌입니다, 벌. 그래서 정적 벌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벌이라는 시스템은요,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훈육을 하게 되면요, 제가 벌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요? 일반화가 되지 않아요. 어머님 말만 들어요. 훈육을 하면은. 선생님 말 안 들어요. 그럼 다 같이 훈육해야 돼요. 자, 벌의 또 치명적인 단점 두 번째, 벌은 애들이 극복한다고요. 훈육 상태가 안 되고 어느 순간에는요 훈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훈육을 넘어서요. 그러면은 더 강력한 처벌물을 써야 되는데 점점 강력한 처벌물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벌로서 중재한 행동은요 언제든지 자발적 회복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벌의 효과를 못 갖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접근 방법이요. 자, 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소거하고 대체 행동을 알려주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거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불편하거나 지금 뭐가를 하기 싫을 때 이 손 뻗는 행동이 나온다? 우리는 이거를 회피 탈출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죠. 회피 탈출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회피 탈출에 대한 소거법은 뭐죠? 과제의 지속적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가 끝까지 따를 때까지 우리가 그 아이의 행동을 소거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쉬는 시간이 갖고 싶다면 사실 쉬는 시간을 하고 싶어요 라는 대체 행동을 알려주고 사실 이제 예전에 이거는 강의를 계속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쉬는 시간 주세요 하면 쉬는 시간 주고 그래서 바로바로 쉬는 시간 주다가 쉬는 시간 주세요 계속 나오면 토큰을 활용하고 여기 토큰 또 나와요. 토큰을 모으면서 자 엄마 하이파이브 하고 두 손 하이파이브 하고 토큰을 모으고 3개 모았다 쉬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를 아이 처음에 요청했던 과제를 하게 하고 몸으로 하게 되고 차근차근 하게 하는 방법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문제 행동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이지? 이거는 여러분 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벌부터 생각하는 거 절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구리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토큰 보드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토큰을 아이가 모아오면 그에 맞는 보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이소 가기 이런 걸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소에는 그럼 다이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이 아이에게 이 다이소 강화물이 좀 의미가 있게 전달되게 하려면은 어떤 경우에도 다이소에 동행하지 않도록 이야기가 된 후에야 보상책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어머님이 열심히 지금 토큰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강화제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 조작이라는 거래요. 자, 이거는 이제 뭐 토큰보드도 아니라 우리가 A, B, C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유관이라고 하는데 이 A가 이제 우리가 동기 조작으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동기를 만들어주거나 동기를 없애주거나 이 동기 조작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강화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일들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다이소를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물로서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동기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이소를 안 가야죠. 다이소를 안 가고 평상시 안 가고 강화물로 내가 토큰을 모아서 얻었을 때만 사실은 그러면 다이소가 강화제로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거꾸로 본의 아니게 지금 어머님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이소를 막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동기 해지가 일어나요. 우리가 결핍 상태가 동기 설정이랑 보통 연관이 되고 소위 이제 만연이라는 거죠. 이제 계속 노출된 상태는 동기 해지를 가져와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 포인트를 보셨는데 이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강화제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초반부에 토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 토큰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토큰으로 얻는 이 다이소가 가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 같아도
다른 토큰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이소를 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우리가 다이소가 장소기 때문에 좀 유니크하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강화제로 항상 토큰을 통해서만 얻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초반에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융통성을 갖게 되는데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에 의해서 다이소는 가는 거예요. 엄마에 의해서 다이소를 가고 그러다가 얘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큰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varied ratio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정된 순서. 어찌 보면 토큰은 지금 고정된 거예요. 5개 토큰 때, 다이소다. 아니면 10개 토큰 때 다이소다. 그래서 FR이라고 해요. fixed ratio라고 해서, 고정된 비율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행동 유지가 제일 잘 되는 거는 VR입니다. various ratio. various는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갈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제 평균적으로 애가 말을 잘 들었을 때 5회나 4회나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주어지면 그 가치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 얘기지만, 그리고 다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이제 연습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토큰 개수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네, 랜덤하게 나중에는 가는 일이 생기면 더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